반갑습니다. 욜로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, 정원 정지. 이제 우기에 접어들었나 봅니다. 다낭은 원래 뭐 이 날씨라는 게 뭐 항상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12월달 정도가 되면 우기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비가 자주 내리거든요. 한치 앞은 보이는데 저 멀리는 잘 안 보이네요. 양말 신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본 것 같은데. 진짜 본 것 같거든요. 다시 봤는데 없어요. 지하주차장입니다. 한 달에 한국 돈 4만원 정도? 4만원 정도로 주차할 수 있어요. 옆차에 피해 안 주려고 완전히 왼쪽으로 붙였는데 제가 타기 힘드네요. 다낭 시내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진짜 비가 최대 500mm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, 다낭이 1년에 진짜 이런 날이 몇 번 없거든요. 딱 그때가 언제냐면 우기에 우기 접어들면 다낭은 애누리 없습니다. 쉬지 않고 비가 내려요. 많이 내리는 건 아닌데 호이안도 지금 물에 잠겼답니다. 베트남은 이렇습니다, 여러분.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져요. 이 반대편 차선에서도 양쪽 차선이 같이 직진 신호가 떨어지는데, 나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는 직진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을 같이 하는 거죠. 위험하죠. 처음에 제가 베트남에 왔을 때 충격받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직진과 좌회전이 같이 떨어지는 거.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신호등을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. 안 그러면 안 보여. 빠밤, 출발. 저는 베트남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, 차나 오토바이가 많은 곳들이 있죠. 갑자기 주변에 확 복잡한 곳에서는 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은 크락션을 계속 울려야 돼요. 그래야지 가까이 안 와요. 특히 사거리나 이렇게 로터리 같은 경우 있죠. 거기서는 크락션을 계속 울려주면 가까이 안 붙어요. 이게 제가 나름 베트남에 살면서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팁입니다. 베트남 다낭 지금 기름값 700원. 베트남이 지금 휘발유 리터당 1리터에 약 700원 정도. 그래서 25,000원씩 넘으면 웬만한 준중형 차량 거의 가득 찹니다. 와, 진짜 많이 내리네. 이게 비 내릴 때는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,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. 일단 몸이 움츠러들잖아, 비 맞으면. 사거리나 이런 곳에서는 접촉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사거리를 지날 때는 무조건 이 크락션을 울려야 됩니다.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. 이게 크락션을 울리면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도 크락션을 울리면 멈춰요.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,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크락션을 울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정지를 합니다. 뭐 이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이게 운전 교습 같은 영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,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락션을 많이 울릴까, 물론 지금도 막 쓸데없이 울리는 사람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긴 합니다. 이게 사거리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가 많은 곳에서는 이 무조건 크락션을 울리는 게 베트남에서는 안전한 것 같아요. 그 크락션을 울리지 않으면 먼저 가려고 해요. 그러니까 크락션을 울리지 않을 거면 제가 쓰면 되고, 제가 먼저 진행을 할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크락션을 울려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란 것 중에 하나가, 제가 크락션을 아무리 울려도 앞쪽에 있는 오토바이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. 보통 한국 사람들은
저기서 옆에서 누가 빵 하면 이렇게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. 그걸 본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? 네. 본능적으로.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 앞쪽에 제가 뒤 따라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해도 쳐다보진 않아요. 그러니까 워낙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내성이 생겼나봐요. 그러니까 진짜 이게 처음에 저는 베트남에 여기 왔을 때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. 아니 어떻게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뒤쪽을 확인을 하지 않을까. 네. 진짜 신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나라들마다 여러분 이 크락션의 신호가 다 틀린 것 같아요. 네. 그 외에 예전에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이 교통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었는데, 그 돌아가신 고 신해철 씨, 그분이 예전에 독일의 아우토반을 길을 가는 도중에 이제 깜빡이를 켜서 이제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뒤쪽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는 쌍라이트를 켰다는 거예요. 하이빔 날리거든요.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쌍라이트는 그 이런 의미잖아요. 들어오지 마. 혹은 뭐 이렇게 내가 지나갈 거, 내가 먼저 지나갈 거야. 혹은 그리고 경고의 의미가 우리 한국에서는 쌍라이트가 쓰이잖아요. 그래서 그 신해철 씨가 자꾸 깜빡이를 켜기만 하면 뒤에서 계속 쌍라이트를 켜니까 진입을 못했대요. 옆 차선으로. 그래가지고 야 이놈의 나라는 뭐 교통 선진국, 교통 문화의 선진국, 뭐 아우토반 제한 속도가 없는 아우토반의 이런 도로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이따구로 교통 문화가 자리가 잡혔냐 생각을 하고 굉장히 씩씩거리면서 독일 친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야, 왜 니네 나라 애들은 내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뒤에서 쌍라이트를 켜느냐,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야, 그 의미는 쌍라이트를 켰다라는 그 의미는 뒤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 진입해도 돼 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. 근데 한국 사람이고 그 독일의 문화를 몰랐으니까 그냥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, 신해철 그분은. 네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신해철 그분이 그 영상, 그 방송에서 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, 좀 왜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거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속상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거는 그 나라 각자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쌍라이트를 경고의 의미로 쓴다고 해서 그건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. 예전에 신해철 씨가 했던 그 쌍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제 기억이 왜곡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경고의 의미고 그 독일은 이런 허용의 의미라는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충격을 받아 했었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에는. 갑자기 이렇게 베트남 교통 문화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봤던 그 영상이 기억이 남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베트남이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 차의 그 판매량을 뛰어넘었습니다. 한국 현대차, 기아차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. 2019년도 기준으로. 2020년도도 아마 일본 차보다 더 많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차 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차에 비해서 프로모션이 많거나 뭐 혜택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한국 차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. 참 좋은 거죠.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할 겁니다. 베트남이 가장 판매량이 높은 자동차가 현대, 우리 국산 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라는 건 베트남이 유일하고, 그리고 참 들으면 기분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부분에서 참 베트남 땡큐죠. 자, 이제 저는 저희 집이 보이는 동네로 도착을 했고, 또 나온 김에 또 바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집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바깥에 나온 김에 커피나 한잔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